병원에서 출산 중이던 산모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숨지고 산모는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경남에서도 신생아가 숨지고 산모가 뇌사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청원 동의 20만 명을 넘어 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산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박 씨 부부에게 악몽이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아내는 그날 이후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태명이 이브였던 아이는 결국 부모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예정일이었어요. 24일 날 사망을 했고 25일 날 화장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2월 23일 낮 진통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체조, 그러니까 운동하고 뭐 자주 듣던 음악 듣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뭐 그룹으로 계속 있다가 다 좋았어요. 뭐 혈압도 좋았고 태아 반응도 심장 뛰는 그 횟수도 괜찮다고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얼굴은 되게 막 풀어져 있고 눈도 막 풀려 있고 간호사도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간호사가 당직이를 불러오는 사이 아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와이프가 이제 몸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에 이제 힘을 주면서 몸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발작까지 일으킨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설명한 병원 측은 상태가 안 좋아지자 다급히 수술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응급으로 빨리 얘기를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취가를 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식을 잃어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큰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사이 산모에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손톱이며 뭐 얼굴 여기 보리면 다 새파랬어요. 그때 심정지가 와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구급차에 급히 산모가 실리고 함께 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요. 구급대원과 번갈아가며 계속해보지만 산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근 대형 병원에 도착했지만 병원 측의 설명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애는 좀 포기하고 와이파이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애가 뛰긴 뛰는데 이게 너무 미비하게 뛰어서 꺼내도 그렇게 뭐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아이는 숨졌고 아내의 의식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뇌 손상이 좀 많이 돼서 뇌 중추에 뭐 이런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병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남편인 박 씨의 주장입니다. 당시 산모를 진찰했던 의료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이제 보내지 않은 것. 그거는 뭐 저도 인정은 해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보상을 해드릴 거고 왜 생겼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 약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고 앞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의료 전문 변호사는 의료 분쟁의 경우 제3의 기관의 감정을 통해 원인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거겠죠.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제3의 의료기관의 이제 의무기록이나 검사 결과입니다. 의료 사건은 전문가의 이제 감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관계도 더 분명해지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은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아기는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산모의 남편은 1인 시위에 이어 국민청원을 올렸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직접 답변에 나섰던 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의료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그런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보호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그런 환자안전법 개정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남편은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해당 병원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도 지금 아직 초등 단계고요. CCTV가 없고 증거들이 없잖아요. 형사 사건에서는 쉽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되고 산모가 잘못됐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의료사고 등에 대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도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은 가운데 두 가족의 힘겹고 안타까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